민주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의 상대역인 윤 대통령의 어저께 그 광주의 민생 탐방 문제를 언급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동안 광주는 도시의 서해에서 벌써 먼저 갔어야 했는데 가기 전에 서로 간에 이 딜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고는 민생 탐방을 27번째, 8번째 할 리가 없어. 적어도 10번 안에는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근데 그동안 어떻게 간신히 강기정 시장 측과 용산 측이 나름대로의 딜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뭐 AI 뭐 산업단지 뭐 다 받아주겠다고 한박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일반 여기 여타 호남 지역 외의 사람들은, 야, 윤석열이가 왜 광주에 가서 저렇게 아첨을 하냐? 뭐냐 이게 도대체? 쟤들이 속담을 땡깡 부려갖고 아우성 치는데 걔들은 뭐가 잡혀가지고 저렇게 가서 쩔쩔매고 하느냐? 그리고 무슨 뭐 공단을 짓는데 시설 투자나 무슨 뭐 건축 관리 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 전부 면제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좋게 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 시장이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발언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명령조로 거의 호소조로 하니까 저기서 대통령이 그 해제하겠습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극적인, 광주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이쪽 사람들로서는 이게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강기정 시장과 용산과의 민생 탐방 문제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끌어졌던 건 가장 중요한 것이 5.18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8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5.18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고 공언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5.18의 정당성과 정치적인 어떤 명분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꼴 보기 싫은 전경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당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5.18의 정당성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광주에 대한 문제가 많이 까발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지금도 앉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는 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기정 시 당국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담합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있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극복하지 못하면 그 양반도 광주 5.18의 명예유공자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5.18에서 명예유공자로 이름이 올라갔다고 주장되어지는,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명예유공자라는 거 당시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밖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연설하면서 5.18 측에 올렸거나 시를 읽었거나 설교를 했거나 목사 기사를 썼거나 이런 사람이 명예유공자예요. 그래서 4,346명인가 돼. 적어도 광주 현재 사람들은 그중에 한 1,000여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도 그 가짜 유공자의 한 사람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런 불미를 가지고 어떻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